이렇게만 한다면 수능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올려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만든 게 이제 체크 포인트라는 그 개념인데요.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대략적으로 그 7가지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수능 성공 7단계 법칙이란 거 이제 만드셔서 네.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게 대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이렇게만 한다면 수능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올려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단계는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라. 2단계는 지금의 나를 생각하라. 이제 나의 위치는 어디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무엇인지 이런 걸 확인해보고 3단계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체크포인트라는 개념도 나오고 이제 출제자의 시선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4단계는 실수를 용납하지 마라. 실수 노트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5단계는 어제 나를 짓밟아라. 그래서 100일의 법칙 제가 만들었고요. 6단계는 시험장에서 이기는 법, 마인드 컨트롤이랑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두 개념을 주로 다루고 7단계는 나 자신을 믿어라 해서 이제 5호 법칙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1번 목표 세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게 효과적일까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개선될지가 감이 안 잡힌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최종 목표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영고를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이거는 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변하면은 나는 올해 기준으로는 2026 학번에서 서울대학교 땡땡학과에 정시로 입학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걸 고민해보고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이제 길이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였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매 순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서 모르는 것은 틀려도 적어도 실수하면은 내가 의대를 못 가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5분씩 구체화하면서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진짜 조작하기 쉬워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해버려서 노력하다가 실제로 그걸 달성해버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달성을 해가지고 좀 더 자신 있게 말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전국 20등 정도의 성과를 내려면 내 노력과 외부적인 행운과 멘탈과 그 모든 것들을 섞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은 시간이 더 부족하잖아요. 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시간 관리를 잘해라 이 말을 어딜 가도 항상 듣는데 그쵸. 사실 수험생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대부분의 수험생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이제 체크 포인트라는 그 개념인데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처럼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 중에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평소와 비교해서 적절한 속도로 푸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혹은 느리게 풀고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 지점을 가능하면 3개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누는 걸 좀 추천하고 이 구간별로 최소 1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평균 시간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간에서 평소 15분이 걸렸는데 13분 만에 풀면은 2분을 다른 구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구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내에 끝내면 되는데 혹시나 그 시간이 넘어선다고 해도 2분을 저축해놨기 때문에 2분까지만 투자해보자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2분만 추가돼도 한 문제는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는 이제 체크 포인트로 관리했었습니다.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학생들이 한 문제 풀다가 멘붕 오면 뒤를 다 날리는데 예를 들면 시험 시간이 45분이면 마지막 5분은 마킹하고 답을 보는 시간 그럼 40분 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객관식, 주관식을 잘라서 한두 번 시험을 쳐보고 너가 어느 선까지 풀 수 있는지 5분 단위든 10분 단위든 쪼개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시간을 풀지 않으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단순히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장단점을 가지고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막 영끌한 느낌이 나서 그게 더 오히려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능장에서 정시 기준으로는 많은 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잘 받는 선생님만의 전략이 있으신가요?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수 노트를 작성하기입니다. 오답 노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위권 이상부터는 사실 실수 노트까지 함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답 노트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실수 노트는 내가 실수하는 걸 반복하지 않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중위권, 상위권부터는 실수만 하지 않아도 지금 점수에서 한 단계 점프업이 가능하고 모르는 거는 중간중간 하나씩 채워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적대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항상 후회하는 거는 나 이거 알았는데 실수했다 이거였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두 번째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라는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걸 반대로 해요. 연습을 진짜 연습처럼 실전을 실전처럼 해서 평소에 졸리면 졸린 대로 풀고 문제 푸는 양에 집중해서 그냥 하루 자습 시간 동안 어떻게든 많이 풀려고 노력하고, 이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졸리면 어떻게든 잠 깨려고 노력하고 평소라면 대충 여기까지 풀고 답 체크하고 넘어갈 거를 더 열심히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수능처럼 공부해야 돼요. 그 리듬이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긴 시험 시간 동안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개인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는 한데 집중력도 훈련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이번 주는 30분 집중하고 10분 쉬어보고, 다음 주는 35분 확실히 집중하고 10분 쉬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집중력을 시간은 채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날 나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뇌에 포도당을 막 퍼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만큼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초콜릿 같은 걸 많이 먹어서 뇌가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 실제로 내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 해보는 게 저는 모의고사의 어떤 의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을 어떻게 하루 종일 유지하냐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았던 적도 많은데요. 나의 실력을 높게 만들어 보면은 약간의 집중력으로도 큰 효율을 낼 수 있어서 사실 실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집중력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서 실수 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 조언을 듣고 저는 실수 노트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실수 노트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틀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을까 이거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어놓고 나만 해결책까지 추가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골랐다면, 이런 실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첫 번째 선지를 읽고 맞았다, 두 번째 선지를 읽고 맞았다 하면은 벌써 답이 중복된 게 두 개면은 수능에선 중복된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에 가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수를 확 줄였고요. 그렇게 과목별로 한 주마다 가장 많이 한 실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게 위로 가고 가장 적게 하는 걸 내려가고, 이걸 일주일마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한 달간 하지 않았던 실수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실수 노트를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 쉬는 시간에는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장에 갈 때는 A4 용지로 정리를 했는데 각 과목별로 한두 장 정도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노트에다가 손으로 쓰셨어요? 컴퓨터로 쓰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쓰다가 네.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게 나중에 컴퓨터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시는 손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옮기긴 했어요. 이게 양이 좀 줄어서. 네, 컴퓨터로 쓰면은 머리에 좀 박히지 않는 그쵸. 것도 있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따라해서 내가 오늘 틀리는 문제 다 해야지 하는데 막 30개 틀려 막 이거 너무 힘들 수 있으니 요 방향대로 가되 나에게 맞춰서 조금씩 한두 개라도 써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압박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방금 말한 이제 옳지 않은 것,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잘못 본다, 이런 것들, 실수한 것들을 학생들을 보면은 그냥 문제 위에다가 한 줄로 딱 적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똑같이 틀려서 진짜 이게 실수는 실력이어가지고 나 그냥 이번에 실수했어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런 사소한 것도 좀 챙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나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7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려요. 아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은 대략적으로 그 7가지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봤어. 이게 자기 합리화고요. 이번 시험 점수는 원래 내 실력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심리도 있고,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본 이유는 다 엄마가 일찍 깨워서야. 이렇게 전이 심리도 있고, 나는 국어를 못하지만 수학은 잘해 하면서 보상 심리로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위권을 위한 변별력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다 하면서 이제 노력을 안 해버리는 투사 심리. 네. 나는 운이 좋아서 수능을 잘 볼 거야. 이게 환상 심리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망친 시험이 여러 개인데 기억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려가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억압 심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변명하는 것들을 사실 노트에 한번 써보긴 했었어요. 써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자기 합리화더라고요. 근데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고쳐라 라기보다는 이런 종류 중에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알아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작가님만의 555 법칙이라는 걸 네.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현역보다는 많은 N수생들이 많이 공감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수능날 시험장에 가면은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보든 개념서를 보든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머릿속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려워서 뭔가 불안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자기 안정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은 문제집이 한 대충 한 이만큼 정도 되는 어떤 책인데 이거를 10분 안에 보려고 계속 넘기더라고요. 1초마다. 자기 자신은 좀 안정이 될 수 있어도 머릿속엔 절대 기억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쉬는 시간마저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하기 쉽게 555 법칙을 만들었어요. 5분간 자기가 정리했었던 실수노트를 정독하고 5분간은 뭐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뭐 초콜릿을 먹는 개인 활동을 즐기고 임진 트레이닝으로 내가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쉬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이 555 법칙 중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정말 강조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제 크게 2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수능날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만약에 종소리가 일찍 울린다면 기존에 있었던 뭐 사물함을 체크해 본다고 한들 핸드폰이 혹시라도 숨어 있어서 알람이 울린다면 옆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면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평소에 알았던 학생들도 아니고 어떤 한 지역에서 20에서 뭐 25명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 자체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마저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수능 결과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점수를 더 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나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안정할 수 있을까 상상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써보고 일주일마다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그 시간을 할당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에 좀 많이 했고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요일날 1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그냥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실제로 수능 다음날 뉴스를 보면은 전국에선 진짜 별의별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네요. 그 할애된 시간 자체가 2번째 기능 때문에 그러는데요. 각자마다 과목별로 문제풀이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상상하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국어 비문학 첫 지문을 마주했을 때 내가 평소에 잘 못하는 이제 법이나 경제 지문이라면 이런 게 나오면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장면을 계속 상상해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덜 당황하게 돼서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국어부터 과학 끝날 때까지 수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나의 풀이 방식을 대입해서 상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붙여보면 수능 전 과목을 앉은 자리에서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셨다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극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만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려요.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중에서 90%는 사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실 안주하게 될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만 않아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율이라는 게 어느 집단을 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간은 어떤 그룹을 만드는 순간 자기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해 버려서 최상위권을 모아도 또 거기서 90%는 맞아요. 안주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중 한 명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또 미친 듯이 달려가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그런 수험생들이 결과적으로 엄청 큰 성공을 이룬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집필한 수능 성공 7단계 법칙을 정말 꼭 읽고 한번 시도만이라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빠르게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꼭 그게 수능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